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주만지 주호영이 만나러 갑니다. 지금 여러분께 정말 오랜만이다. 안녕하세요. 출장 다녀오느라고 한번 못 나왔어요. 되게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한 달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서 왜 보면 황태순, 김현광은 늘 정치 얘기만 하느냐, 좀 법률적으로 딱딱 정리를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마침 조금 요즘 식은 파입니다만 예. 조국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 사실 조국 전 장관이 10월 14일 날 예. 그만두고 나서 한 달이 이제 넘었습니다만은 조국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넌더리를 낸다고 그러죠. 예. 넌더리를 내고 있는데 최근에 보니까 그동안 장관 그만둔 지 한 달 만에 이 검찰에 그것도 아주 그야말로 조국 그 룰에 따라서 예. 포토에 쓰지도 않고 샥 들어갔어. 예. 그다음 한 8시간 동안 진술 거부하고 묵비권이라고 그러죠. 예. 행사하고 나왔는데 우선 하나 여쭤보는 게 그게 진술 거부해도 되는 겁니까? 법적으로는 네. 헌법상의 권리니까 네네. 거부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네. 다만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네네. 모든 질문이 다 불리하다고 생각했는지 그걸 좀 물어보고 싶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이름하고 인적사항만 이야기하고 일체를 진술 거부했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정경심이 부인입니까? 그러면 그것도 거부합니까? 하여튼 뭐 그런 걸 물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체를 거부했다니까 좀 그렇고 예. 권리이기는 합니다만은 네. 본인이 억울하다고 누차 주장해 왔기 때문에 네네. 또 자기가 지휘하던 휘하의 검찰이고 네. 대한민국의 이 사법 체계 일부인데 네. 그 안에서 본인이 억울하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말 안 하는 것이 좀 이상하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조사받을 때 모른다 아니다 했다 그래서 네네. 저게 구속 사유라고 자기가 이야기를 해놓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런 쪽으로 구속을 판단함에 있어서 대단히 불리하게 작용할 거다 이렇게 보는데 네. 다만 실리를 취한 것이다. 이제 검찰에서 물으면 말이 앞뒤에 모순이나 이런 것이 추궁당하고 네. 이 서류가 법정에 나가니까 네. 어차피 검찰이 나를 하나도 봐주는 것이 없을 것이다. 네. 그러면 전체 묵비권 행사하고 네. 검찰이 뭐를 가지고 나를 공격하는지만 파악을 한 다음에 네. 법정에서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네. 소위 이제 수사에 대한 대응 방법으로서는 유리하게 잘 한 것 같아요. 이제 법 미꾸라지식의 법꾸라지식의 그 지혜가 발동된 거라고 그렇게 참 보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들어보는 법꾸라지 얘기입니다만은 마침 보니까 이제 어젠가요 보니까 어느 신문에 뭐 보도된 바 있습니다만은 조국 교수가 민정수석 시절에 보니까 뭐 논문이라고 그러나요? 그 예. 학술 논문에다가 진술 거부는 피의자의 무기다. 예. 라고 썼는데 예. 그것대로 좀 집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일반 피의자들은 네.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것이 네. 딱 하나만 무슨 잘못을 했다면 진술 거부를 하면 되는데 네. 통상 잘못이 여러 개인데 네. 내가 진술 거부해서 검찰을 화나게 하면 네. 더 뒤를 더 캘 것이다 이런 것 때문에 진술 거부권 행사를 사실 못하는 경우가 많죠. 네네. 근데 아마 조국은 뭐 검찰이 내 봐줄 일이 없을 거니까 뭐 네. 내가 진술 거부한다 그래서 더 이상 불리할 것이 없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 보니까 2017년 6월입니다만 예. 법 전문 학술지인 예. 저스티스에다가 예. 뭐 게재한 논문에는 아마 이때는 논문을 쓰기는 민정수석 가기 직전이었고 예. 이제 그 논문이 게재되었던 것은 민정수석으로 임명받은 다음이었던 것 예. 같습니다만은 여기 보면 진술 거부권은 피의자가 사용할 수 있는 사실상의 유일한 무기다. 예. 라고 하면서 뭐라고 그러니까 진술 거부권으로 발생되는 수사 방해는 예. 헌법상 예정된 방해로서 예. 수사기관이 당연히 감수해야 할 방해에 불과하다. 예. 그러면 그 수사기관이 바로 본인이 민정수석으로서 2년 몇 개월을 갖다 사실상 지휘해왔고 그렇습니다. 당장은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보면은 비록 짧은 기간입니다만은 법무장관으로서 휘하에 거느리고 있던 외청이었던 예. 검찰의 그 검찰과 수사 검사를 갖다가 불신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약간 견해를 달리하는 점은 있는데요. 네. 입증 책임은 전적으로 검찰에 모두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조국 교수가 논문에서 지적한 부분은 당연한 헌법상의 원리를 지적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탓할 수는 없는데 네. 그러나 그 진술 거부권이 있다 하더라도 네.
억울하다고 본인이 그렇게 펄펄 뛰었고 네. 또 민간인이 아니라 네. 공인의 지위 그것도 법 집행과 관여되는 네.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으로 있던 사람이 예. 전체에 대해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이 당당하지도 못하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있고 예. 일반인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헌법상의 권리이고 네. 저는 또 그것이 조금 활성화되는 측면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 검찰이 수사를 하면서 말꼬리를 가지고 자꾸 파고 들어가서 네. 피의자들을 흔들고 그것이 조서가 돼서 유죄로 되는 것의 문제점은 조금 있습니다. 있기 네. 때문에 저는 조국 전 장관이 학자로서 진술 거부권 이야기한 논문이라 이것은 전적으로 동의하되 네. 다만 조국이 이 상황에서 그것을 쓰고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 그렇게 보는 입장이죠. 그런 거죠. 예. 마침 보니까 사실은 포토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포토라인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예. 망신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망신주기고 그래서 우리가 그 문제를 갖다가 왕왕히 지적해 왔습니다만은 예. 뭐 조금 옛날 얘기입니다만은 정주영 당시 통일국민당 대표 같은 경우는 예. 그 포토라인 앞에 쓰는데 왕창 밀려갖고 저기 뭡니까 이 저 카메라에 예, 찍히고 그랬죠. 그런 예.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 포토라인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조국과 정경심 덕분에 우리나라가 그런 부분에 있어 사법 집행에 있어 진일보한 측면이 있어요 역설적으로. 예, 그렇기는 한데 왜 하필 바로 그 이전에 너부터냐 이거지 화가 나는 또 거예요. 적폐 청산할 때는 그것을 마치 즐기듯이 방임하고 하다가 예, 예. 자기 때부터 한 것도 문제이지만은 그 다음에 이 포토라인 문제도 저렇게 일률적으로 해석될 문제는 아니고 네네. 비공개 소환 언론에 알리지 않고 나오라 하면 말하자면 현관으로 들어가는 것이 정상인데 왜 밑? 예, 경호하듯이 해서 예, 예. 특혜로 들어간 것이거든요. 이게 네. 포토라인에 안 세운 것이 아니라 특혜가 문제인 것이고 네. 일반인도 그럼 앞으로 전부 지하 통로로 저렇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일반인은 언론에 누굴 부른다고 통지는 하지 않지만은 현관을 통해서 들어가면 언론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은 예,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반 국민과 똑같이 해야지. 네. 이것은 특혜 중에 특혜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마침 그런 것 같아요. 이제 포토라인 문제도 마찬가지고 아까 여러 가지 등등의 문제 등에 있어서 다른 사람 왜 나부터 예. 설사 우리가 정상적인 흔한 얘기 대한민국 남자라면은 그렇게 바꿨다 하더라도 공인으로서 내가 진짜 혐의를 받고 간다면은 차라리 오히려 떳떳하게 가서 죄송하다 고개를 예, 숙이고 예. 하는 것이 그게 여기 보면 대한민국에 공인을 지냈던 사람은 도리지 그거 갖다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혜 중에 특혜를 받아서 그것도 밑구멍으로 빠져들어가는 게 정상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또 이런 얘기도 나와요. 뭐 어차피 나는 가봐야 가서 이름하고 주소, 주민번호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진술하지 않을 거니까 추가 소환도 필요 없다라는 말이 아마 조국 전 장관의 변호인 측에서 변호인들, 예. 나오는 것 같은데 예. 그건 어때요? 본인은 그렇게 주장할 수 있죠. 네. 어차피 가도 말 안 할 테니까 네. 나를 불러봐야 소용이 없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네. 수사 기법상으로는 네. 끝없이 이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기록에 남겨놓으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주장을 변호인이 한다 하더라도 네. 최소한 한 차례 네. 필요하면 두 차례 정도는 더 불러서 네. 그런 태도도 확인하고 네. 그다음에 언론 보도된 바에 의하면 네. 사안이 워낙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네. 질문사항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뭐 100페이지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아마 그때 1차 소환 때 다 아마 질문을 못했을 걸로 보여집니다. 네, 네. 그러니까 최소한 한 차례 이상은 더 소환해서 나머지 질문도 소화하고 네, 네. 그다음에 이 전혀 수사에 협조적이지 않고 네. 진술 거부권을 과도하게 행사한다는 흔적을 수사 기록에 남겨 놓으려고 할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주 의원님은 이제 판사 생활을 가도 20년 하셨잖아요. 예. 그 판사 생활 하시다 보면 실제 재판도 하시게 되고 또 보면 영장 그때 영장 실질 심사가 있었나요? 그때는 없었. 그때 초기에 제 그만둘 점에 영장 예, 예. 실질 심사가 어쨌든 있었습니다. 예. 구속 영장 들어오고 이런 거 등등등 봤을 때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보면 수사 검사가 하는데 이름 조국입니다. 맞습니다. 주민번호 맞고 나머지 다 묵비권 행사하면 진술을 거부함 쓸 거 아니에요. 예. 쓰면은 근데 판사도 지금은 표현이 바뀐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이때 묵묵부답하다 이렇게 적습니다. 예. 이거 좋습니다. 예. 묵묵부답 하다. 조국입니다. 예. 묵묵부답 조국인데 자 묵묵부답하다 진술을 거부하다 쓰면은 판사도 일정한 예단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자가 보면은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예. 두 가지 하나는
이 친구가 얘기하는 건 증거 인멸, 사실상 증거를 인멸하고 있구나 예. 하는 그런 예단을 가질 수 있고 또 하나는 이 친구가 정말 너무 억울해서 기가 막혀서 말을 못하는구나. 예. 둘 중에 어떤 예단을 갖게 돼요? 근데 이제 좀 법 이론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요. 네네.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네. 그것을 양형 자료로 삼을 수 있느냐? 네네. 진술 거부하니까 네. 뭐 예를 들면 유죄로 됐을 때 반성의 기미가 없다든지 이렇게 네네. 쓸 수 있냐 없냐가 헌법상 논란이 돼 있습니다. 예. 헌법상의 권리인데 그것을 행사했다고 해서 네. 불이익하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있지만은 네. 전반적으로는 이 진술 거부하고 할 때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하지는 절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걸 다 알만한 우리 조국 교수님께서 묵묵부답할 때부터는 뭔가 또 숨겨놓은 무슨 수가 있나 싶은데요. 자, 그렇다면 조국 전 장관, 조국 교수에게 지금 보면 정경심 교수에게 부인인 정경심 교수는 15가지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예. 드러나고 있습니다만은 그 15가지 중에서 조국 전 장관에게 적용될 수는 몇 가지가 될까요? 저는 이제 수사 과정이나 네네. 이 수사 증거 자료들을 정확하게 못 봐서 자신은 없습니다만 네. 보도에 의하면 네. 저는 꾸준히 왜 휴대폰을 압수하지 않느냐, 네네, 그렇죠. 왜 공무원들 사이에 계속 지금도 서로 범행 증거 인멸 모의를 할 수 있게 두느냐고 지적을 해왔는데 네네. 최근 보도에 의하면 휴대폰에 담긴 내용들을 네. 클라우드에서 그대로 다 입수한 것이 아니냐 이런 보도가 있어서 네. 그렇다면 휴대폰을 압수수색하지 않았어도 거의 증거는 다 확보되지 않았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저는 조국 전 장관의 진술 거부가 수사나 재판에 별로 영향을 못 끼칠 것이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수사에 임하는 태도가 그렇게 본인이 피의자이면서도 고압적이고 네네. 비협조적이었기 때문에 네네. 또 심지어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는 네. 영장이 기각되면 검찰총장이 그만둬야 한다고 엄포까지 놓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진술에 의존하지 않을 객관적인 증거들을 네. 확실히 확보했을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네. 조국의 태도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 이것이 비판은 받아야 하지만은 검찰이 기소하거나 공소 유죄는 별로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네. 그런 과정에서 얼마나 검찰이 많은 그런 디지털 증거들을 확보했냐에 따라서 이 정경심과 조국의 공범 관계 이런 것들이 드러날 텐데 네네. 이런 지금까지 나온 것만 보면 서울법대 공익법연구소의 네. 인턴 예정증명서 증명서가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조국의 관여가 있을 것이라고 틀림없이 보여지고요. 네. 또 집에 있는 컴퓨터에서도 네. 그 양식이 나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 따님의 부산 의전은 네. 거기에 장학금 관계 네네. 그것과 관련해서 그 당시에 줬던 의전은 학장이 네. 이 부산의 병원장으로 가는 과정에서 그렇죠. 도움이 있었느냐. 그것이 이제 제가 알기로는 민정수석실의 검증 대상이 되는 자리거든요. 그렇죠. 자, 그런 것들이 문제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정영심 교수의 이 투자와 관련해서 네. 지금 투기자본감시센터가 비교적 좌파적인 그렇죠. 우호적인 단체였는데 66억인가 뇌물죄 특가법으로 고소를 해놓았지 두 차례 않습니까? 걸쳐서 예. 두 차례 걸쳐 고발했어요. 예. 그다음에 예. 정영심 교수가 또 2억 이상의 이 이득을 남긴 그거 갖다 뇌물로 보는 차액 거죠. 거래. 예. 저는 그것이 핵심적일 거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공문서 위조도 위조가 인정되면 거의 이 구속에 가까운 처벌을 받는데 네. 거기에 더해서 네. 재직 중에 이런 이득을 받은 데 관여가 됐다면 뇌물죄 특가법이 되고 네. 액수가 1억 이상일 때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일 중요한 나머지 뭐 문서 위조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은 네. 저 처벌이 가능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뇌물죄 부분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유재수 전 금감원 금융정책국장의 감찰을 중단한 그죠. 부산시 사건 경제부시장 그만뒀습니다. 예. 거기에 지금 나타나는 것 보면 감찰이 중단되었는데 네. 그것은 민정수석 차원에서 중단을 결정하자면 안 될 일일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그것은 직무유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런 것들이 이 주 수사 대상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쟁점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이제 본질적인 문제를 갖다가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보면은 뇌물 부분, 다음에 이제 유재수, 예. 이제 저 부산 경제부시장에 예. 대한 그래서 민정수석실에 예. 감찰을 갖다 중지시켰던 예. 문제 등등등등해서 자 이렇다면은 자 이제 검찰은 가열차게 들어갈 겁니다. 예. 자 구속영장 발부될 것 같습니까? 아닐 것 같습니까? 저는 구속영장은 통상의 사건이면 무조건 청구를 해야 하고요. 네네. 발부도 통상의 경우는 무조건 돼야 하는데 네. 두 가지 변수가 있다고 봅니다. 네. 하나는 부인이 구속되어 있다는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이냐. 예예. 통상 보통의 사건에서 가족을 둘 다 구속하지는 않습니다만 네네. 물론 큰 사건은 둘 다 구속된 예가 많습니다. 이철이 장영자 장영자 사건을 비롯해서. 네. 근데 이 사건의 이 경중을 보면 저는 부인이 구속됐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구속을 피하기 어려울 걸로 보여지는데 다만 그런 변수가 하나 있고요. 네. 두 번째는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가 들어서면서 네. 형사 재판의 중요 길목과 통로마다 네네. 국제인권법 연구소 출신들을 배치하거나 옛날 우리법 연구입니다. 예. 그다음에 아니면 네. 말하자면 에이스 법관이 아닌 좀 뒤떨어져 있던 사람들을 그 요직에 발탁한 경우가 예. 꽤 있습니다. 예예예. 그래서 사건을 이런 쪽으로 배당을 해서 예. 무슨 이 시체말로 장난을 칠 가능성 이 두 가지가 이제 약간 우려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지 않다면 통상은 무조건 발부돼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주호영 의원님 또 20년 판사경의 주호영 전 판사님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이 그동안 이 조국 씨가 일관되게 얘기했던 무죄 추정의 원칙과 검찰 수사를 불신하고 사법부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얘기했던 것하고 이게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는 사법부에서 옛날은 뭐 검찰이 장난을 친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법원에서 장난을 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더구나 네. 조국 민정수석 휘하에 있는 법무비서관에 네네. 현직 부장판사하던 사람이 가 있고요. 예, 옷 벗고 가시죠. 예, 또 그 전 첫 법무비서관은 네. 김명수 대법원장의 네. 배석 판사를 했던 사람이 법무비서관 갔다가 지금 법제처장 가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라인들이 움직일 확률을 배제할 수가 없다. 움직일 확률이 대단히 높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네. 우리나라 사법부는 완전히다. 지금도 그런 점에서 많이 망가져 있고 신뢰가 엄청나게 훼손됐지만은 네. 이건 뭐 이 법조인들이 그냥 보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죠. 근데 저 의원님, 만약 그런 사태가 만약에 벌어진다면은 저희가 몇 년 전부터 계속 들어왔던 그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건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도 있었고 특히 예.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아주 많이 쓰여있던 말이 있습니다. 국기문란입니다. 국기문란 정도가 아니고 국기 파괴지요. 국기 파괴. 예, 나라의 기틀을 완전히 파괴하는 예. 거죠. 근데 이 국기문란과 국회 파괴 조짐이 있는 가운데 보니까 부채질하는 자가 하나 있어요. 예, 대구 사람입니다. 아니, 예. 아니다. 경주 사람입니다. 예. 유시민. 이 얘기는 꼭 마지막으로 한마디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예. 근데 줄기차게 이 조국 사태 처음부터 줄기차게 스스로 과거에 노무현의 경호실장을 자처했던 유시민 전 장관은 그다음에 조국 사태 터지면서 줄기차게 조국 수호를 갖다 외치고 있다가 막상 이제 조국이 어쩌고 저쩌고 되니까 한 보름 동안 튀었어요. 예, 튀어갖고 저 유럽 신나게 갔다 오더니 갑자기 또 뜬금없이 저 가장 화가 난 것은 그야말로 저 북한에서 영양실조로 군대도 못 간 예. 21살, 22살짜리 이 두 청년을 예. 갖다가 16명 죽였다고 그거 갖다가 몰래 그 누구 비유 맞추려고 몰래 보낸 거 놓고 뭐 비판이니까 방송에 나와서 뭐 네 방을 빌려주라, 뭐 네 방을 내주라. 너희 집 방 내줘라. 그 지난번에 한번 저기 유시민 씨하고 한번 어디 방송에서 토론회 한번 했죠. 한번 세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유 이사장이 네. 이번에 헛발질이 너무 심하고 많았어요. 네. 첫째가 네. 그 정 교수가 네. 증거를 인멸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증거를 보존하기 위해서 증거인멸 증거 보존 기가. 그런데 그걸 이제 지금까지 언론에 누구도 말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네. 압수수색하면 컴퓨터를 들고 가는 줄 아는가 봐요. 네.
그래서 들고 가서 뺏기지 않으려고 자기가 밖으로 갔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네. 컴퓨터의 압수수색은 복사만 해가지고 갑니다. 하드 중에 필요한 파일만 복사를 해가지고 가기 때문에 이 상황을 전혀 모르고 압수수색하면 들고 가는 줄 알았는가 봐. 그러니까 그거 안 뺏기려고 했다 하니까 이 얼마나 이제 웃기는 이야기인지 하고 예. 그다음에 자기하고 인연이 있는 최성해 예. 동양대 총장에게 회유성 질문을 한 것이 취재였다고 네. 말한 부분. 예. 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정영심 영장 기각된 검찰총장이 네. 옷 벗어야 된다는 아까 취지로 말씀하셨죠. 이야기한 예. 부분. 조국은 무죄인데 지금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명을 반대했던 것 때문에 끝까지 네. 예. 저렇게 쪼고 있다는 등 뭐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근데 왜 이럴까? 예. 왜 그럴까요? 한 네 가지 정도 관측이 있는데요. 네, 네. 저는 나머지 하나의 관측은 전혀 믿고 싶지 않고요. 첫째는 네. 사람이 뭔가 지금 평소와 다르게 많이 망가졌다. 네, 망가졌다. 뭐 이상하게 돼버렸다. 예. 그러니까 저러지. 예전에는 싸가지 없는 말도 옳은 말을 했다 그랬잖아요. 예, 예. 옳은 말도 싸가지 없다고 하는데 지금은 거짓말을 뻔뻔하게 한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예, 예. 거짓말을 뻔뻔하게 한다는데 그래서 본인이 완전히 신념 체계나 뭐가 망가져서 이상하게 첫 번째 망가졌다. 속된 말로 상태가 안 좋아진 경우 이제 하나 있을 수 있고 예, 두 번째. 두 번째는 전혀 그렇지 않다. 얼마나 계산적이고 철저한데 그러냐. 예. 그래서 계산을 한 것인데 예. 첫째 계산은 조국 사태의 심각성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네. 그 조국이 가지는 상징성, 네. 그 다음에 그 또 버닝썬 사건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아, 알죠. 연출. 거기에도 권력층이 많이 개입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러면 좌파가 완전히 몰락할 거다. 네. 내가 두고 볼 수 없어서 네. 마치 그 장판교의 장비처럼 예. 내 몸으로 막아서야 되겠다. 아, 훌륭하네요. 예, 이렇게 해서 뛰들었을 경우 하나. 네, 두 번째고 네, 세 그다음에 번째. 본인이 이제 지식 소매상을 자처했지 않습니까? 지식 소매상으로 좀 벌었어요. 예, 예. 그 많은 독서량과 해박한 지식을 네. 이제 자랑하고, 예, 예. 그다음에 좀 이제 감성적이고 이런 면도 많이 보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이제 지식 소매상으로 벌인 걸 가지고 네. 권력 도매상에 뛰어들었다가 한 방에 까먹은 것이다. 이제 권력 도매상이란 것은 본인은 부인하고 있지만은 예. 대권 여론조사에서 1위 간 적도 많이 있었고 예, 이러기 그렇죠. 때문에 소위 조국을 지지하는 핵심 지지자들이 문바를 비롯해서 꽤 있으니까 네. 내가 조국을 몸으로 막아서서 지켜줌으로써 네. 조국이 잘못되고 난 경우 혹은 잘못되지 않더라도 그 지지를 내가 그대로 옮겨받을 거라는 아주 큰 거래에 뛰어든 것이다. 이런 이제 해석이 하나 있고 세 번째는 네 번째. 네 번째는 정말 대권 나오기 싫어서 일부러 스스로 망가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저 주 의원님이 믿고 싶지 않은 것이 네 번째군요. 예, 그렇습니다. 자, 유시민 이사장, 우리 아까 저 주 의원이 말씀하신 1, 2, 3, 4 중에 저도 4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주호영 의원 예. 오늘 명쾌하게 예. 예, 조국 사태 그리고 조국 사태와 관련된 여권의 어떤 그런 대권 나오기 싫어서 망가지는 얘기까지 감사합니다. 예.